2026년 6월 9일 영노화라는 단어가 갑자기 훨씬 덜 공상처럼 들리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ER100이라는 약을 투여받았습니다. 보도자료의 표현만 보면 세포의 나이를 되돌리는 치료가 사람에게 처음 들어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장면은 그 다음입니다. 이 약은 온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한쪽 눈에만 들어갔습니다. 대상도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에이즈, 그러니까 오픈 앵글 블라코마, 그리고 NAION 같은 시신경 질환 환자였습니다. 시험도 회춘 효과를 증명하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페이지 1, 18명 규모, 핵심 목표는 안전성과 내약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관통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영노화는 정말 시작된 걸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과장된 마케팅일까요? 제 답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2026년의 진짜 뉴스는 사람이 젊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노화라는 아이디어가 드디어 보충제 광고와 억만장자 루틴을 벗어나 좁고 조심스러운 임상의학의 문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의료 조언이 아닙니다. 특정 약이나 보충제를 먹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핵심은 연구의 방향입니다. 지금 이 분야가 실제로 어디까지 왔고 어디부터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는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노화라는 말 자체를 세 조각으로 나눠야 합니다. 숫자를 되돌리는 것, 세포 상태를 되돌리는 것, 그리고 인간의 질병과 건강 수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과학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주장입니다. 첫 번째는 숫자입니다. 에이징 클락, 생물학적 나이 검사, 혈액 단백질 기반 장기 나이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숫자들은 유용합니다. 몸이 어느 방향으로 망가지고 있는지, 어느 장기가 더 빠르게 늙는지 알려주는 지도처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자동차의 연료 게이지를 손으로 가득 찬 쪽에 붙인다고 실제 연료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노화 시기가 내려갔다는 말은 어떤 패턴이 젊은 사람과 비슷해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병이 줄고 기능이 회복되고 더 오래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세포 상태입니다. 여기서 가장 강력한 단어가 파셜 리프로그래밍입니다. 야마나카 인자로 알려진 OCT4, SOX2, KLF4, C-마이크는 다 자란 세포를 더 어린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완전히 되돌리며 세포의 정체성도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피부세포가 피부세포로 남아야 하는데 너무 멀리 가면 엉뚱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파셜 리프로그래밍은 이름 그대로 조금만 되돌리려는 시도입니다. 정체성은 유지하고 늙은 표식과 기능 저하를 일부 되감으려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실제 결과입니다. 시력이 좋아졌는가? 병의 진행이 늦어졌는가? 기능이 돌아왔는가? 장기적으로 안전한가? 이 세 번째 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가장 비어 있습니다. 동물 수명이 늘었다는 것, 세포 시계가 젊어졌다는 것, 환자에게 안전성 시험이 시작됐다는 것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합쳐서 인간의 노화가 되돌아갔다고 말하는 순간 아직 채워지지 않은 칸을 채운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장기별 노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를 하나의 숫자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하나의 배터리가 아닙니다. 뇌, 심장, 간, 심장, 면역계는 같은 속도로 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뇌가 먼저 늙고 어떤 사람은 혈관이나 간이 먼저 늙을 수 있습니다. 최근 장기별 에이징 클락 연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혈액 단백질 같은 신호로 장기별 노화 위험을 따로 추정하려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영노화 산업에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전신을 한 번에 젊게 만드는 접근보다 특정 장기의 특정 문제를 먼저 겨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먼저 등장합니다. 눈은 굽소 투여가 가능합니다. 관찰하기 쉽고 기능을 측정하기 쉽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전신보다 범위를 좁혀 추적할 수 있습니다. ER100이 눈에서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노화가 쉬워서가 아니라 가장 좁게 통제할 수 있는 방이기 때문입니다. ER100의 핵심은 OSK입니다. OCT4, SOX2, KLF4 세 가지 인자를 조절해 망막 신경절 세포의 유전자 발현 상태를 더 젊은 방향으로 돌리려는 접근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빠진 하나입니다. 야마나카 인자 4개 중 C-마이크가 빠져 있습니다. C-마이크는 강력하지만 종양성과 연결될 수 있는 인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으로 갈수록 무엇을 넣느냐만큼 무엇을 빼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스위치입니다. ER100은 AAV 기반 전달체로 눈에 들어가고 독시사이클린을 먹어야 OSK 발현이 켜지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포를 젊게 보이게 만드는 페달을 그냥 바닥까지 밟는 것이 아닙니다. 항생제 스위치를 달고 제한된 시간 동안만 켜보는 것입니다. 이 조심스러움이 바로 이 분야의 본질입니다.
세포를 젊게 되돌리는 기술과 세포 정체성을 흔드는 기술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살짝 되돌리면 회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너무 멀리 가면 탈분화와 종양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회춘이 아니라 안전성입니다. 공식 임상시험 등록부에 올라간 ER100 시험은 페이지 1입니다. 예상 등록은 18명이고 1차 평가 지표는 안전성과 내약성입니다. 시각 기능 같은 지표는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인간 영노화가 증명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첫 환자 투여가 의미 없는 뉴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의미가 큽니다.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데이터가 나와야 합니다. 안전한가? 어느 정도까지 켤 수 있는가? 기능 변화가 있는가? 몇 년 뒤에도 문제가 없는가? 다음 트렌드는 세놀리틱에서 세노테라피로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예전에는 노화세포를 좀비 세포처럼 부르며 그냥 제거하면 좋아질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화세포는 한 종류가 아닙니다. 어떤 노화세포는 염증을 퍼뜨리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상처 치유나 종양 억제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은 넓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세포 상태를 더 정확히 구분하는 방향입니다. 면역 기반 세놀리시스, 조직 특이적 프로타, 사스프 조절, 미생물과 후속 유전 상호작용 같은 키워드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더 과감한 주장보다 더 좁은 표적입니다. 최근 회사들의 움직임도 이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뉴리밋은 4억 3,500만 달러 시리즈 C를 발표하며 간세포 나이 리프로그래밍 후보를 인간 임상으로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레트로 바이오사이언스는 자가포식, 줄기세포 기반 치어, AAV 조직 리프로그래밍 같은 여러 축을 동시에 내세웁니다. 루베도는 피부질환과 피부노화 영역에서 세노테라피 후보의 초기 임상 신호를 공개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와 대웅제약이 연결된 턴바이오의 ERA 플랫폼도 눈과 귀 질환 쪽으로 좁혀질 리프로그래밍 전략입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전신 회춘이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간, 눈, 귀, 피부, 뇌처럼 경명과 장기를 좁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노화 자체는 아직 보통의 규제 언어에서 하나의 병명으로 다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테임 시험의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테임은 메트포르민이 회춘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노화 관련 여러 질병의 발생과 진행을 늦추는 임상 설계를 통해 노화 생물학을 규제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지 묻는 실험에 가깝습니다. 이 분야의 진짜 병목은 분자 하나가 아닙니다. 안전속, 기능 지표, 장기 추적, 그리고 규제 범주입니다. 그래서 영노화 뉴스를 볼 때는 항상 5칸을 나눠야 합니다. 첫째, 동물에서 수명이나 기능이 좋아졌는가? 둘째, 세포나 바이오마커가 젊게 보였는가? 셋째, 특정 장기 질환에서 임산이 시작됐는가? 넷째, 대리 지표가 움직였는가? 다섯째, 인간의 질병과 건강 수명이 실제로 좋아졌는가? 지금 대부분의 흥분은 첫째부터 넷째 사이에 있습니다. 다섯째 칸은 아직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 빈칸이 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빈칸이 지금 위치라는 뜻입니다. 2026년 영노화의 가장 정직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인류는 아직 젊어지는 법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포를 더 젊은 기능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지 처음으로 매우 좁은 인간 임상에서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은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집니다. 보도자료가 아니라 실패할 수 있는 시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봐야 할 것은 자극적인 생물학적 나이 숫자가 아닙니다. 안전한 용량이 있는가? 실제 기능이 좋아지는가? 장기별로 재현되는가? 몇 년 뒤에도 문제가 없는가입니다. 영노화가 정말 의학이 되려면 젊어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환자의 기능과 위험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야를 낙관도 비관도 아닌 방식으로 봅니다. 기적은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적처럼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구체적인 임상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영상의 진짜 완성은 여러분의 시청이었습니다. 제 영상을 완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